챗 GPT를 잘 활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10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로 월 100만 원 이상 부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 노출도 잘 되기 때문에 애드 포스트도 늘어나고 협찬받아서 식사도 무료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케팅글을 잘 써주기 때문에 매출도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앉았는데 첫 줄부터 막막하고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계시죠. 오늘은 꼭 써야지 마음먹었는데 주제만 찾다가 하루가 다 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겨우겨우 시간 걸려서 써놨는데 조회수는 10도 안 나와서 좌절했다는 분들도 계시죠. 남들은 다 쉽게 쓰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어려운 블로그 글쓰기,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강생 중 한 분은 매일 퇴근 후 3시간 정도 글을 쓰셨다고 해요. 근데 한 달 내내 방문자 수가 5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AI 블로그 글쓰기 전략으로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글 3개씩 작성하시더니 첫 달 만에 5,000명 방문자 돌파하셨고요. 2달 만에 1만 명, 그리고 월 120만 원 수익까지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하시고 여행 다니시면서 블로그 운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챗 GPT로 블로그 글을 써서 네이버 상위 노출과 수익 창출까지 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AI가 써주는 글 복사해서 올린다고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간단히 말하면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지시문을 설계하는 기술이에요. 여러분이 AI에게 적당히 알아서 잘 써줘 하면 결과가 어떨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글 정확성도 떨어지고 글을 발행해도 상위 노출도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네이버 블로그에 최적화된 글쓰기 도구로 만들려면 명확한 지시 프롬프트를 통해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요. AI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지시문을 설계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만 있으면 여러분의 챗 GPT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 지시문을 주느냐에 따라 AI가 만들어내는 글의 퀄리티가 0부터 100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AI가 사람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네이버 블로그 로직에 딱 맞는 글을 써주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상위 노출할 수 있는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4대 핵심 요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시입니다. AI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무언가를 설명해줘, 아니면 이 내용을 번역해줘, 또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처럼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맥락입니다. AI가 글을 쓸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나는 여성 수영복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타겟은 20대에서 40대 여성이며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인 사람들이 타겟이다. 그리고 내 목표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이 목표다. 이런 식으로 AI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글을 써야 되는지 맥락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입니다. AI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지정해 주세요. 예시로 너는 20년 경력의 패션 에디터다, 또는 너는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 전문가이다. 이런 식으로 챗 GPT의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형식입니다. 어떤 형태로 출력할지 출력물의 형태를 명확히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표 형태로 작성해줘, 또는 지금 작성하는 내용은 HTML 코드로 작성해줘, JSON 형식으로 보여줘.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력해 놓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4가지 추가 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시 제공입니다. 퓨샷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입사원한테 보고서를 써와 하면 처음에는 좀 헤매잖아요. 근데 어떤 보고서 샘플을 주면서 이걸 보고 따라해서 써봐 라고 하면 금방 비슷하게 따라하죠. AI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성적인 글을 원하면 여러분이 쓴 감성적인 글을 챗GPT에 붙여 넣으세요. 이 글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이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AI가 쓰는 글도 마치 여러분이 쓴 것처럼 똑같은 톤 앤 매너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COT입니다. 체인 오브 쇼츠라고 하는데요. AI에게 단계별로 생각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를 실제로 이렇게 적고 계시거든요. 여름철 여성 수영복 트렌드 글 써줘, SEO도 넣고 HTML도 넣어줘. 근데 이러면 AI가 한 방에 다 때려 넣으려다가 글이 엉망이 됩니다. 뭐가 중요하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예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단계를 정해놓고요. 1단계는 먼저 이번 글에 들어갈 SEO 키워드를 뽑아줘. 2단계는 그 다음 소제목 구조를 짜줘.
각 소제목에 주요 키워드를 포함시켜줘. 3단계는 이제 본문을 작성해줘. 키워드 밀도는 몇 프로로 유지하고 문단은 몇 줄씩 짧게 만들어줘. 이렇게 단계별로 시키면 AI가 훨씬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써놓고 이 순서대로 글을 써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마크다운 사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AI에게 지시할 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기 위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중요해 하고 SEO 최적화를 포함시켜. 그리고 주의할 건 문단당 4줄에서 5줄을 유지시켜.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특히 긴 프롬프트일 때 이걸 써주면 AI가 헷갈리지 않게 핵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마크다운을 꼭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AI한테 한꺼번에 다 묻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AI가 멘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 수렴 과정을 걸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산 단계는 기본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주제, 타겟 독자, 주요 키워드 등 기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여름 수영복 트렌드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해. 타겟 독자는 20대에서 30대 여성이고 최신 패션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 관련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뽑아줄 수 있어 SEO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포함해줘. 이런 식으로 먼저 발산 단계에서 기본 정보를 탐색하고요. 두 번째 수렴 단계에서는 글 구조와 스타일을 설계하는 겁니다. 목적은 글의 골격을 잡고 문체 스타일을 정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발산 단계에서 나온 정보, 타겟, 키워드를 바탕으로 블로그 글 구조를 짜줘. 소제목은 4개에서 6개 정도로 하고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친근한 말투로 써줘. 이런 식으로 수렴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는 이걸 가지고 본문 작성을 요청하는 겁니다. 위에 글 구조와 문체를 기준으로 본문을 작성해줘. 요구사항은 SEO 최적화, HTML 태그 작성, 각 소제목마다 이미지 위치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줘. 마지막엔 CTA도 넣어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AI가 훨씬 더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만든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운받으실 수 있게 설명란에 어떻게 다운받으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입맛에 맞게 재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최적화 전문가이고 20년 경력의 패션 에디터다. 그래서 다음 조건에 맞는 블로그 글을 작성해줘. 역할을 먼저 부여했고 타겟은 20대에서 40대 여성이고 여름 휴가 계획 중이고 체형 보완과 트렌디한 스타일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주제는 2025년 여름 여성 수영복 트렌드, 체형별로 아이템까지 추천해주고 메인 키워드는 여성 수영복이다. 그리고 서브 키워드는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 키워드를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서브 키워드가 있다면 같이 넣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글 스타일은 친근하고 공감 가는 말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 그리고 문단당 3줄에서 5줄 짧은 문장을 위주로 하고 중간중간 공감 멘트 사입,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이런 멘트를 사진을 넣어주면 같이 그 사진에 맞게 적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SEO 최적화는 주요 키워드는 이렇게 넣어주고 부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밀도는 본문에 3에서 5% 정도 넣어줘라. 소제목에 주요 키워드를 포함하고 메타 설명은 150자 이내로 작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네이버에서는 조금 해당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키워드 스토핑 금지, 이거는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사문서 회피, 전체 글자 수는 1500자에서 2000자 이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SEO 최적화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맞는,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에 쓰실 건지 아니면 네이버에 쓰실 건지 티스토리에 쓰실 건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맞게 이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은 초보 블로그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해도 네이버 상위 노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재요청을 하고 구체적인 수정 방안을 계속 제시해서 좀 더 전문적인 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AI가 쓴 글은 티가 나서 네이버 상위 노출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컨텐츠를 성공적으로 생성하셨다면 이제 발행 전후로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네이버 검색 엔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도 상위 노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스 코드 제거입니다. 챗GPT가 생성한 글에는 숨겨진 소스 코드나 AI 생성임을 나타내는 태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네이버가 AI가 생성한 글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체 스크랩을 먼저 합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메모장을 하나 새로 만드시고요. 메모장에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복사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워드나 한글보다는 이렇게 꼭 메모장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글을 써서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요. 수동 검토를 하시고 편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AI가 쓴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문장도 있고 아니면 조금 수정해야 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리지 마시고요. 최종 발행 전에는 반드시 직접 검토하고 좀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해서 활용하시게 된다면 이런 유사 문서나 AI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에 맞는 스토리텔링 문장을 통해서 유사 문서를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작성 방법은 AI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 이미지 FX나 레오나르도 AI 이미지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를 제작하시게 된다면 랩크래프트 같은 사이트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인데요. 해시태그는 메인 키워드를 포함해서 5개 정도만 연관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어떠신가요? 이 명령 프롬프트 하나만 있으면 AI가 첫 줄부터 제목, 소제목, 본문, 이미지, SEO까지 전부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명령 프롬프트가 허술하게 되면 상위 노출도 안 되고 유사 문서가 빠지거나 저품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글을 쓰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고 그냥 쓰기보다는 좀 더 연구하시고 많이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챗 GPT가 정말 대단하지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AI는 천재가 아니고요. AI는 명령에 충실한 비서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블로그 관리 대행을 하면서 항상 글의 반응을 보고 명령 프롬프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 반복 질문을 하시면서 챗 GPT와 친해지신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아는 선에선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